안녕하십니까. 네, 성상훈의 톡톡 세계사 또 한 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감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김규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자꾸 그 감독님 이름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왜요? 예, 아니 너무 해박하시다고. 국제 정세. 잘 모르는. 그래도 저 북한군 소위 출신인데. 예비역입니다, 또. 그. 아니 뭐 형사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역이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 방송이 만만치 않은 분들 계속 나오십니다. 예. 자, 오늘은 중국 땅 사막화 여기 저 요 화면 보시면은 그 중국 땅 사막화 만주는 한국 땅 이 무슨 이야기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예. 아무튼 가봐야죠. 예. 재미있을 자, 일단 이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자, 보시면은 저희가 저기 지금 그러면은 저기 말고 저쪽 채널 쪽에 한번 봐보세요.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거 가도 되나? 이게 이거하고 어제 보니까 이제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 게. 잠깐만요. 예. 거기 들어가서 밑에 이거. 아이씨, 저건 또 왜 연동이 안 되지, 근데? 방송 시작한 거예요? 예. 어떻게 다시 갈까요? 아니 지금 저희가 방송만 하려고 하면은 뭔가 프로그램 오작동을 이렇게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싫은 사람들 있나 봐요. 야, 정훈아, 이런 건 네가 좀 커버해 줘야지. 이 새끼는 진짜.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 새끼는. 다시 들어갑니까? 예. 자, 우리 이 화면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화면. 오늘 중국 땅 사막화 만주는 한국 땅 이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광고 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하면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강해지는데 사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했다는 건 이게 좀 충격적인 거죠. 왜 저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텐데. 그죠? 왜 제일 저렇게 많이 해야 되고. 황금알 낳는 이제 그런 돈을 벌어오는 캐시카우가 될 건데 왜 저거를 포기했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최대 수혜국이 될 나라가 한국이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뭐 조지 프리드먼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자신의 저서에서 했고요. 우리가 앞전에 한 2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왜 북한과 만주를 대한민국에 넘기려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전 좀 전에 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 있어 보입니까? 예. 저한테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 독자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전 저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 아이디어 의견을 좀 주십시오. 뭐 이게 1번이 나은지 요 2번이 나은지 뭐 요게 2번입니다. 예, 요게 좀 이 정사각형으로 된 게 요 2번이고 좀 빽딱하게 좀 이게 좀 개인적인 있어 겁니다. 보입니다. 예.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문구들이 뭐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제 국가 신성장 동력이고 기계, 전기전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우주기술, 나노기술, 3D 프린터, 드론, 빅데이터까지 융복합 이 산업이 이제 방위산업이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분열됐을 때 이제 만주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게 빼앗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독립군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빼앗겼던 거고. 아니, 지금처럼 가게 되면 북한한테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통일한국이 군사력을 키워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면은 최고 이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썼어요. 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2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 저는 1번. 디자인을 누가 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을 그 성상훈이 했습니다. 제가 초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한 2가지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거. 예, 제가 촉을 디자인해가지고 전문 디자이너한테 좀 아. 맡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책을 그리고 우리 벌써 1세 완판됐어요. 2,000권. 야. 예.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고 그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은 안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저희가 좀 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조금 하는데 사진을 조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는 몇 장이라도 보여드리는 사진. 오늘은 그 저희가 안에 뒤에다가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는 게 어떤 사진을 집어넣냐면 1940년대부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군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희한하겠다. 그 40년대 사진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이제 최근에 한국군이 훈련하고 하는 사진들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사진들. 그러면 그거만 봐도 한국군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사진만 봐도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1940년대는 목총을 들고서 이제 그 훈련했더라고요. 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조선 그 일본군들이 입었던 복장하고 똑같은 걸 입고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군이 발전한 그런 이 화보만 봐도 그죠. 이 하나의 교육이 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뒤에는 지금 한국의 방위 산업이 그 이제 방위 산업 쪽에 지금 최첨단이 이제 항공우주 산업인데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저희가 사진을 한 90장 가까이 저희가 이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앞에 글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하나의 또 교육 자료가 되니까. 이게 왜 그래 사진을 많이 넣냐면은 자꾸 헬조선이 뭐니 이래 하니까 과거 1940년대부터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한국이 옛날에는 목총 들고 이 훈련했는데 지금은 뭐 첨단 전투기까지 수출한다. 이거를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진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요즘은 또 글을 많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자료로서 저희가 좀 젊은 청년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읽히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이거를 몇 권 정도 팔려고 하는가 하면 한 10만 권 정도 팔려고 하는 거예요. 10만 권이요? 왜냐하면 10만 양병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성룡 유뭐 이거 나오는데 이황인가요? 갑자기 누가 이야기했지? 10만 양병설 그 율곡이 그 10만 양병설인데 그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이런 책들이 좀 많이 팔리고 여론이 확산되고 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국의 국방산업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방위산업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패권도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을 국내에서 무기를 만드니까 54조 쏟아부었는데 지금 일자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한테 54조를 줬으면 내가 고맙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54조를 저기 국방에다가 쏟아부어버리면 유사시에는 만주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대만도 이번에 지금 그 군함 뭐 자체 건조해가지고 뭐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4척인가 5척인가를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하면 엄청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도 자국 스스로가 뭐 이런 그 군함을 건조해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퍼붓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대만의 뭐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조선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면 뭐 항공모함 전단 하나 만들 20조 정도 드니까는 그게 3개를 만들어야지 하나가 작전에 뛰고 하나는 훈련하고 하나는 교육하니까 그러면 한 5, 60조를 쏟아부어 버리면 조선 산업 살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어디 갔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저 안에 다 들어있으면 한국 산업도 살리고 일자리 살리고 기술 경쟁력 높이고 중국, 북한 견제하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떼고 불 떼고 그 뺐다고 가지고 인장 만들어 찍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도용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대구에서 박정희 아카데미가 이제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주간 수업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고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 4번 출구랍니다. 야, 그래도 아직 대구는 살아있네요. 예, 살아있네요. 예. 그리고 010-3307-9955 이쪽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좌승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나오고 이충군,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이 나오시고 이충군 박사님은 뭐 아시니까는 그리고 이영훈 박사님은 저기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저기 김태우 11대 통일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임종화 글자 좀 읽어줘요. 예, 전쟁과 평화연구소 연구안보실장. 조갑재 대표님 나오시고 김광동 전 문화방송진흥위원회 이사. 예. 그리고 김용삼. 예, 김용삼 우리 이제 편집장님. 박정희 뭡니까? 우리 금요일날 매일 하는. 예. 하여튼 쟁쟁한 분들 나오시니까 이런 방송들을 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 뺏긴 게 지금 우리 정권을 뺏긴 게 아니고 나라를 뺏긴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를 빼앗겼는데 왜 뺏겼는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말을 못하니까는 그죠.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가 부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보수가 망한 이유는 보수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들 정당의 당 조고였잖아요. 한날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소속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보내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쓰고 있고 그 뭐 죄도 없는데 그냥 뭐 지금 드루킹은 8,800만 건을 그 해킹을 하고 뭐 여론 조작을 했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물고 늘어야지. 그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카바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카바해가지고 결사를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정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호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웬간한 건 밖으로 세워나가지도 않고 지켜줘요, 이 사람의 입지가. 근데 뭐 아니 성벽 없이 싸워봤자 지금 그렇잖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성벽도 없으면은 그거는 뭐 화살 맞을 확률이 90%가 넘죠, 사실.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왜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살려야 되냐면은 지금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야 미국한테 야 우리가 미국 지켜줄게. 한반도가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일본이 위험해지고 일본이 위험해지면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반도를 막아줄 테니까 그게 미국 안보를 지켜주는 거니까 미국은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는 안 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야 한반도에서 끝까지 싸우라고 방공포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은 아차 잘못하면은 여기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싸우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겁먹고 도망갔다고 소문나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안 그래도 영어 잘하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온천히 다니면서 저 빨갱이한테 싸우다 겁먹고 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없어졌다고. 그 미국 편 서지 말라고 이러면은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자기 나라 병사들 다 죽이고 돈 갖다 붓고 해가지고 겨우 자유진영의 이제 1등 국가가 됐는데 자기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방국들 똘마니 국가들 다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뭐 이때까지 뭐 했냐고 명분에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 했다고.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죽이면은 야 이거 진짜로 이거 소련을 막아줄 사람이었거든. 야 살려놓자. 해가지고 상호방위조약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딱 도장을 찍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너 지켜줄 거 아니야. 2억 불만 갖고 와봐라 돈. 그 2억 불 무상원조를 삥을 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 불이면 지금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20조 가까이 되는 거지. 말매마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1952년인가? 1950년인가 그런 작품을 하나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제도 포로 수용소 이제 그 포로 숙박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거라.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봤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분이 초대 대통령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그런 분이 이제 6.25를 이끌었으니까
이나마 다행인 거지.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한국은 어쩌면은 일산에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맨이셔가지고 네. 그 우리 그 저기 초원의 길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립군들이 그 상위 임시정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레닌 공산당 레닌 그 적군파 돈 받아가지고 그거 자기들끼리 서로 차지하겠다고 총질하고 싸우고 암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군이 크게 활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라는 이 걸출 시대에 이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야씨 우리 뭐 5만 명이서 막 그 다 알잖아 임마 일본군 다 때려잡고 한 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뻥쳐가지고 대한민국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저희 그 미국한테 야 우리가 그 밥은 먹었다 치고 그래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달라. 무기가 있어야지 임마 너희 지켜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래가지고 소련 막아줄 테니까 돈 갖고 오라고 무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트럼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죠. 미국이 어떤 새로운 위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한국은 지금의 날에 오기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세웠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없고 이승만 뭐 기념관도 하나 없고 이승만 대통령 뭐 없잖아요. 사실은 저기 광화문에 세종당이나 저기 이순신 장군이 설 게 아니고 건국 대통령이 서야죠.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서야 된다고. 상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이름 없고 전부 김구만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주국방 그 무기 만들려고 이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화학공업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은 그 미국 애들이 야씨 우리가 베트남 포기한 거는 베트남이 농업 국가라서 포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국이 무기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무기들을 뺏기면은 공산화 쪽에 뺏기면은 공산 지정에 뺏기면은 미국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이 물귀신 작전을 물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 이렇게 뭐 고문단이나 정치인들이 오면은 계속 창원에 그 공단을 보여준 거예요. 공단 보여주니까는 야 이거 무기 탱크 만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이건 넘어가면은 미국한테 위험이 된다. 다다다다 전문 쳐가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예.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쯤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은 이미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일본 일제 시대 때부터 중화학공업을 발전했었고 그죠, 예. 한국이 이제 어떤 식량 생산지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그런 게임에서는 북한이 훨씬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60년대 말인가 벌써 자체로 러시아 AK 소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그 상태에서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시하는 정책이 없었다. 예. 그러면 지금쯤 한국은 일단은 탱크가 뭐고 모든 거는 다 특수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북한은 이미 그때 당시 강선제강소부터 해서 성림제철소였고 엄청 많은 중화공장 단지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예. 거기서 나오는 탱크만 해도 한국 같은 거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포항제철소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얘들이 함부로 못했던 거지. 사실은 초창기에 장성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미국들이 북한에서 셌잖아요, 사실. 그래. 훨씬 더 셌고 언제까지 셌냐면은 1974년도에 우리가 1차 율곡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각종 뭐 함정도 만드는데 1980년에 이 1차가 끝난다고 끝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북한의 절반 50.4%밖에 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왜냐? 북한이 한국보다 15년 앞서가지고 이 자주국방을 시도하면서 군사력 증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980년대 이 우리나라 후방 해안지대는 완전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간첩들도 내려오고 뭐 5.18 때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 보지 못하시는 건 장담은 못 하겠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족국에서 예. 족국에서 난이 났어요. 예. 그러면 족국 이쪽도 상대국이잖아요. 예. 만약에 북한에서 큰 어떤 뭐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 뭐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은 한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특전사 다 보내지 뭐. 몰래 그게 어쩌면은 정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상대국에서 무슨 난이 났는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함부로 사람 보내마 이런 건 미친놈이고 그건 아니 김일성이가 언제부터 대남전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요. 걔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기회인데 한국에서도 다 북파 공작은 보냈다고. 응. 가가지고 그 민사작전하고 막 교란하고 이런 거 다 했다고. 근데 북한은 5.18 때 안 내려왔다고요? 예. 그거는 제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통치자라면은 그거는 그죠. 직무유기예요, 진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저기 최초로 말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예. 하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미국 놈들은 말끝마다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욕 타임즈하고 이게 인터뷰하면서 야 씨 갈 테면 가라 임마 우리도 뭐 무기 만들 수 있다 임마 임마 하면서 야 무기나 팔아라 임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1968년에 그 뭡니까 저 김신조 1.2 사태 뭐 저기 푸에블로 납치 사건부터 해가지고 저기 울진 삼척 그 무장공비들 막 사건 터지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주한미 대사하고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북한 치려고 하는데 이틀이면 평양 접수할 수 있다. 그때 한국군이 뭐 총도 못 만드는데 무슨 이틀 만에 그 아무것도 설계도 뻥쳐가지고 미국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박정희 이거 치면 어떡하지? 치면 어떡하지? 네. 왜냐면 그때 월남전 하고 있었거든. 월남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확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말려야 된다고. 말려야 되니까 한국군의 유류 공급하던 거 절반을 줄인 다음에 1억 달러치 무상 그러니까 저기 그 군사 원조를 해줘 1억 달러치. 말 몇 마디 해가지고 1억 달러 받은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1억 달러면요 그때 당시에 버스 값이 뭐 15원 했는데 지금 1,200원 뭐 1,3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한 90배 100배 뛰었으면은 1억 달러 같으면 한 100억 달러 받아낸 거예요. 100억 달러면 10조 가까이 받아낸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 북한 측가이라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배우면은 우리가 중국 때려잡아 줄 테니까는 야 4천억 불 그거 다 우리 줘. 이제 아마 오늘 이제 보여주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자유통일문화원에서요 자유통일 칼리지라는데 여기 가서 꼭 좀 신청.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서울 서대문 쪽에서 하니까요 여기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강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쟁장한 분들 뭐 여기 쭉 보니까 김재동 경인대 교수, 예, 경인여대 교수, 저 김재동 목사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 교수,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재동 경인여대 교수님, 김태산 전 북한 외교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영수 북한 만수 무강연구소 연구원, 현도인가요? 현도입니다. 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 그리고 심주일 북한군 고위 장교. 이제 이란 박사님,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님도 나오시고, 이충근 박사님 나오시고, 임수환 니거트 코리아 포스트 편집국장님 나오시고, 장대성 북한 자유화 포럼 대표님 나오시고, 장세유 북한 컴퓨터공학과. 이건 해킹 사이버 전사를 키운다 아닙니까? 뭐 그쪽 분들 나오시고, 정규재 TV 정규재 대표님 나오시고, 한의원 동국대 법학대학 학장님 나오시고 최정훈 고려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님 나오시고 뭐 이렇습니다. 예. 여기 꼭 신청하셔가지고 저도 수업 들으러 갑니다. 가서 같이 계속 수업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잡았습니다. 예. 이게 며칠날 잡았습니까? 그제 주말 아닌가요? 저 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1시 23분, 오후 1시 23분에 9916이었는데 오후 3시 12분에 한 2시간 정도 지났죠? 9915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런 사태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이 구글에 트랜스포머 사나 봐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자꾸 조회수가 줄어든다.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한국의 구글
여기 유튜브 채널들 예, 다 숙청하라고 이게 지령이 내려왔답니다. 그 정규제 TV. 우리는 아니죠? 신의 한수. 우리는 없더라고. 뭐 당연히 우리는 없어야죠. 그 우리가 얼마나 정훈이를 챙겨주고 있는데. 정훈이 살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짜식이. 그래서 우린 뺀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제일 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꾸 퍼가더라고 누가. 아니 다른 매체, 이 우파 쪽 매체들이 우리 거 자꾸 보고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논조가 비슷해. 이제 그러면 정훈이가 우리 건 안 넣었다니까 이제 돈만 넣어주면 되겠네. 계좌로. 야, 돈이야 좀 못 내라. 아니 돈 보낼 필요 없이 그 삼성이 방산 포기한 이유 그 책이나 좀 사라고. 그 책 사면 그냥 한국군 무기들 좋은 건 많이 나오니까는. 그럼 또 10만 권 매진 사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위산업 발전시킨다고 한국 책 사들고 와가지고 방산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 2013년 당시에 베이징 70km 밖까지 사막화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저기 지금 사막화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되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촬영 때문에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만리장성의 북쪽 지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쭉 가서 봤을 때 위쪽은 이미 다 사막에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20몇 킬로까지 접근했다니까. 25km까지 뭐 접근을 했다고 하니까 이 조만간에 묻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토지가 저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저건 베이징 관광국에서 한글로 뉴스를 만드네. 뭐 어쨌든 간에 참 좋은 나라입니다. 베이징 관광국이 한국에서 언론사를 해요? 와, 야,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있습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중국 지도잖아요. 중국 지도인데 저렇게 뭐지 사막화가 돼가지고 빨간색이 사막화된다며. 자연적으로 이제 저기 사막은 특히 이쪽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사막이라면은 여기는 거의 뭐 빠져 들어가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탱크라든가 이런 게 못 다녀요. 자연적으로 저기 국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치마가 되고 있대요. 텐진 저쪽은. 아, 그래요? 땅이 깔아앉나? 땅이 깔아앉고 있대요. 그래서 뭐 습도가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저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해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다 콘크리트 기둥 박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안전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된 건 사막화가 지금 뭐 1년에 뭐 몇십 미터가 되고 있다니까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그 속도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죠, 저게. 빨간 선 있는 데가 막 잘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뭐 만주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미사일들,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들은 다 한국이 접수해가지고 베이징한테 쏴주면 될까요? 가져가라고. 그럼 그러면 또 이제 닭대가리가 딱 잘리게 되면 이제 닭 몸뚱이는 백숙에 먹으면 되는 거죠. 백숙에 먹는 거. 저 딱 사막으로 잘리게 되면은 원투는 원치 않든 예를 들어서 북한군 알바들이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뭐 난장판이 되든 아니면 뭐 미군이 몇 발 쏴가지고 이제 함경도 그쪽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어떤 북한 난민들이 그쪽으로 난장판이 되든 이게 조건적으로 저 땅이 우리 쪽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성숙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저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막화 시켜가지고 자연적인 어떤 이런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뭐 전쟁을 하려면은 뭐 기계하고 저거 비행기만 싸울 수도 없잖아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땅이 생길 거고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를 다 공수해야 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비행기 밖에는. 자연적으로 또 잘릴 거고 그러면 또 지구 땅덩어리 쪽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한국에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원래 여기 우리 조상들 살던 땅이고 이 봐라 그러니까 사막도 이렇게 사막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주는데 먹을 것 같으면 저거를 먹으려고 하면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탱크 찍어야 돼. 지금 탱크 공장이 문 닫게 생겼대. 현대로템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방산 전시회에 안 온다 하더라고. 왜냐면 흑표 전차를 추가적으로 양산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양산을 안 하니까 이게 생산 라인을 폐쇄해야 되는 지금 아니 80억인데 100대를 10대를 찍으면 800억이고 한 대 80억이니까 100대 찍으면 8천억이고 1000대를 찍으면 8조입니다.
그러면 천대 찍어봐야 8조라고. 한국에 돈이 없나요? 지금 54조 썼는데 지금 돈 어디 사라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탱크 1000대 찍어 놓으면 유사시에 그냥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버리면 되는 거지. 자주포는요, K9 자주포는 40억밖에 안 해요. 40억이면 1000대 하면 4조라. 그럼 유사시에는 저기 그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평상시 수학 잘하시나 봐요. 난 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탱크 1000대 찍어본들 8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8조가 없냐고. 지금 50조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돈이 사라지고 일자리 5천 개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현대로폰 가가지고 저 협상해야 되겠다. 빨리 그 북한 까자고. 응? 아니면 만주를 가자고.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 책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만주까지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은 게 이 안에 우리 최우석 회장님이 쓰신 그 저자 서문에 보면은 힘놔뒀다 뭐 할래? 만주 밀고 올라가야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지금 파는 이유는 만주를까지 우리가 지금 흡수하려는 이 중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국방력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믿고 까분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인 나라가 물론 지금 같은 도라라방 정권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친미 국가가 정확히 된다면은 뭐 미국 까불 수 있잖아요. 우리 만주 먹겠다고. 그리고 맨날 구형은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새끼들 진짜 우리 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은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 일본도 증강하겠죠. 그 일본도 증강하고 미국 입장에서 이 새끼들 군비 전에 우리도 해야지 하고선 그게 뭐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국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우리는 좀 이렇게 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군비 증강을 해가지고 군비 증강하면서 미국에다가 아니 그 미국이 중국한테 연간 한 5천억 달러치 그 물건 사주는데 그거 절반만 5천억이면 500조입니다. 500조. 야 그거 한 300조만 우리 떼주라. 뭐 우리 떼가 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무기 확 사가지고 만주에다가 그냥 미사일 한 몇천 개 깔아놓으면 되지 않겠냐. 아니 우리는 명분도 좋잖아요. 독도 때문에 일본이 침략이 올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비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에는 이즈시한만 몇 개고 지금 경항공모함인가요? 그것도 있는데 우리는 맞춰야죠 거기에.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중국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 육군도 육군 키워야지. 당연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일단 돈 무기 팔아먹으니까 좋을 거고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지금 국방비 증액을 하고 이래 해야 지금 계약을 해야지 향후 5년 있다가 이 무기들이 다 나오고 하면은 그때 힘이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방산 비리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자꾸 비리 산업으로 자꾸 오인을 하니까 우리가 비리 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국방비에 투자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가 발전한다. 이거를 보여줘가지고 저런 책도 만들고 뒤에 사진 화보집도 붙이고 내가 요즘에 책 팔러 다니는 일입니다. 이거 좀 이 책 좀 미리 좀 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나라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정말로 아픈잖아요. 어떤 상대에게 아픈 거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제일 필사적으로 날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방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방위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주변국들에게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몇 대 들어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 스스로 찍어내는 거 찍어내고 안 찍어내다 보면 끝이지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잠재적 군사력이 얼마인지 잘 확인할 수가 힘들어요. 자국의 국방력이 높아지고 방위 산업이 높아지게 되면 그게 제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대체 몇 대를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죠? 잠수함 2대 만들고 한 대 만들면 뭐라고 할 건데요. 바닷속에 있는 거 헤쳐가지고 꺼내서 확인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일본은 안 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정치권 로비하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은 주둥이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돈 찔러주고 뭐 난 찔러줬다는 게 아니에요. 가상입니다 분명히. 자꾸 요즘 뭐라 그래가지고 뭐라 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쉽고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 성명 내고 항의 성명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의 회사 기업이 있어요. 그래. 중국의 생산 공장들이 있다고요. 애플이 제일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그게 왜 자기네하고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이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크는 거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참 아픈 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 아웃도어 뭐 캠핑용품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 올랐냐면 이 한국군이 뭐 60만의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군복 만들다 보니까 아웃도어 용품이 저기 발달한 거고 군인들 텐트 뭐 캠핑용품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는 그 기술이 그 국방 기술이 다 이 지금 그 캠핑용품으로 이 지금 녹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방위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민수용 기술로 전이가 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미국이 또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국방비에 돈을 쏟아부어도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는 뭐 전차부터 해가 전부 다 미국에서 사왔다고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매몰 비용이 있는데 지금은 전투기 빼고는 뭐 전투기도 경전투기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경전투기는 한국에서 만드는데 한 65%는 국산이고 한 35% 엔진 같은 건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미국에 쓰고 그리고 함정도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에서 사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엔진 이것도 이제 미국 거를 써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면을 생산한다고 그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탱크나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초구나. 얼 초 만나 내가 영화를 어제 찍었지. 그때 제 영화에 이제 북한군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실제로 들여온 북한 군복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입혔거든요. 근데 그 배우들이 이게 진짜 군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당겨도 뜯어질 것 같아요. 천이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군복은 밖에 딱 만져보면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에서 온 그 군인들이 북한군 출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전쟁을 하는데 한국군은 방탄모 쓰고 이 방탄복 입고 그리고 이제 이거 무슨 돌아서도 카바서 돌아서면 싹 맞는다는 그런 총 들고 코너샷이 해가지고 코너 딱 보고 그런 거 들고 싸우는데 북한군 중에 지금 방탄복 입은 애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허위국도 지금 3분의 1도 못 지급했어요. 그러면 전쟁 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죽을 거예요? 그건 이게 헬멧을 지금 북한군은 우리나라 무슨 소총을 쏘게 되면 뚫려요. 한국군은 북한 AK 소총에서 쏘게 되면 이게 움푹 패이기만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 정도게 되면은 이게 전쟁 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발전 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쟁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럼 특수부대들을 북한군이 한국에 내려본다고 해요. 내려보내가지고 뭐 한국의 총알이 안 맞아요? 북한군은? 그걸 감싸고 있는 건 한국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은 방탄복 입고 고시기까지 다 이게 방탄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면 총알 맞을 때 넓적다리라든가 이런 데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아니 그러면 북한군은 얼너출 발가벗고 있는 건데 누가 더 많이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엄청 큰 위협이어 선 거예요,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북한의 말을 잘 듣는데 북한이 싫어하는 걸 하겠다고요? 그건 제 보기에는 아마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전부 부산 경남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부산 경남의 표를 한 700만 표, 한 700만 명 된다고 거기가. 그리고 어차피 그 조선산업 살려면 항공모함 찍어야 된다고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쪽 정치인들이죠. 어떤 자유민주를 표방한다는 정치인들이 돌대가리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라방의 동생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얘들은 지금 뭐 전주에다가 무슨 동학농민 전쟁 그 기념 가진 좋아하면 거기 희생자들을 뭐 어떻게 해준다? 동학농민의 희생자들을
그 뭐야 희생자들도 보상한다고 신청하라고. 아니 그러면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당한 사람들도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이야 이게 무슨 그러면 임진왜란때 임진왜란때 그 끌려간 사람들 병자호란때 끌려간 60만 명도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는 거지.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싸우고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피해 본 사람 다 보상해줘야지 그러면. 그런데 그걸 지금 한대요. 얘들은 벌써 지네 거를 하면은 별짓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위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무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계속 방위 산업 이거 육성하고 국방비 정액해야 돼 계속 이야기하냐 이거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제주 관함식에 미 항모 로널드 그 레이건호가 참가하고 전 세계에서 군함이 50척, 항공기 20척, 역대 최대 규모로 한대요. 저기 첩벌전사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금? 야 문재인 저거 이 도라르방 이거 나쁜 놈이다. 제주 해군기지에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자고 그러더니 지금 저기 저거 지금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핵 항공모함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그 핵 잠수함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와야죠. 싹 다 들어온다고. 야 첩벌전사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을 때예요 지금? 야 이건 광화문 나가서 데모해야지 미친 새끼. 그 상륙함도 들어오는데 상륙함도 들어오고. 야 정훈아 너 이거 봤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너 이거 왜 들어오는지 알지?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이거 왜 들어오는지 알지? 니네 밀수 못해 그러면은. 관함식 장소가 저기인데 저기서 지금 밀수하잖아요. 자 정훈아 내일부터 또 100만 나와 이 촛불 집회. 그지? 그 문재인 탄핵 시켜. 아니 자꾸 이름 말하지 마. 도라르방 탄핵 시켜야 돼 이제는. 아니다. 요즘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게 하도 저희가 도라르방을 못 살게 넣어서 그런지 이게 얼굴 안색이 안 좋으시고 그냥 병약해 보이셔요. 그래서 안색이 하얘졌어요 지금. 원래 시꺼매야 되는데 하얘졌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뭐 12월 달쯤 돼가지고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처럼 집무실에서 뭐 이제 뭐 과로로 뭐 희생되셨다는 뭐 자살당하셨다는 뭐 이런 말이 뜰까봐 이게 그러게 되면은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영원히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셔야 이제 대대선선 당하는데 이게 12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게 도라르방 화이팅 그 과로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과로사를 당하겠지.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저거는 침해지.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저기를 저렇게 넘어간다는 건 저거는 침해죠. 저거는. 이 보십시오. 이 기자들이 찍고 있잖아요. 방송국 카메라가 와가 찍고 있는데 저거를 넘어간다? 순간적으로 저 정신이 나간 거죠. 저 옆에서 저 타고 웃어야 되는 놈들은 뭐냐 저건? 저 임용석인가 저? 하긴 아무튼 전 도라르방이 좀 만수무강 하셔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그 절대로 12월 달쯤 내가 자연사 하시면 안 돼요. 뭐 특히 또 이제 무슨 집무실에서 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뭐 경제 제재가 온다든지 뭐 이래저래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보수 우파 쪽에 뭐 후보도 없고 뭐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쟤들이 제거해버리고 야 집무실에서 과로사했다 뭐 업무보다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 하고 이게 동정표가 또 살아나거든요. 동정표 살아나고 또 시체팔이 그 광화문에 끌고 나가가지고 관 끌고 나가가지고 또 뭐 국장 치른다고 한 일주일 한 달 이건 저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송상훈 대표님의 의견이고 저는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들 입장에서는 뭐 노회찬도 어제 죽여가지고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뭐 자살했다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아니 경찰도 수사를 안 했잖아요. 자살이라고. 난 진짜 그거는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불에 타 죽은 모자가 또 뭐 이제 불에 타서 이제 뭐 아드님은 돌아가시고 뭐 그랬대요. 그건 부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엄마는 살아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뭐 살아있는 사람 한 명 있고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면은 불 타서 이게 너무 뻔한 건데. 그럼 뭐 소방청에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게 무슨 방화냐 뭐 자연 발화냐 이걸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는 부검을 해서 뭐 밝힌다면서 아니 국민 쪽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부검 안 하고 둘 다 백남기 농민도 그렇죠? 이번에 누구죠? 노회찬 그렇죠? 노무현도 그렇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돈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선상에 올라간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으면 그거는 부검해야 되는데 부검 안 하고 자살이라 확신하고 그냥 화장해 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죽였다는 거지. 죽이고 악명 넣었다는 거지.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피 자국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여가지고 갖다 놨다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중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이름도 자꾸 노회찬은 존경하고 그러는 분들은 진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그죠. 그게 당신들의 의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의무고 당연한 도리라니까요, 마땅한. 근데 왜 그러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이용한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래 되면 이제 지금 모든 화살이 이제 문재인한테 가게 되면 지금 심해인데 나중에 국정 수행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쟤들이 또 당연하죠. 또 뭐 그냥 죽여놓고 과로사했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아유,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네. 그 보수가 좀 이렇게 전열 재정비 해가지고 다음번 정권 차지할 때까지 오래 있어야지. 아무튼 내년 3월까지만은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어도 우리 치매라고 욕 안 할 테니까는 내년 3월까지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텨야지 여적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F4 형제 보고 읽으면 읽었다고만 말할 테니까 너무 뭐라 안 그럴게요. 그냥 이제 A4 보고 읽어도 돼. 읽어도 되니까. 읽었다고 말할게요, 그냥. 근데 저래 되면 김정은이하고 9월 18일에 만난다면서요. 근데 저거 치매인 거 지금 다 지금 저 정도면 치매 맞지. 저건 상식적으로 왜 저런 거 못 나가게 막아놨는 거야, 테이블을? 절도는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정하게 있는 거 보십시오. 저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치매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메르스를 팍 터뜨린 거야. 메르스가 터지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자꾸 회자가 되면 자기들 정권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를 덮으려면. 그리고 지금 무슨 유치원 하나 이게 집이 무너진 거 상계동 그거를 갖다가 해체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지금 하는데 딴 데 돌리면 안 되지. 우리는 일단은 계속 저 이야기를 하여튼 지금 이 우파 쪽에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그 식사하러 어디가 술자리 가든지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해가지고 이걸 계속 회자를 시켜야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게 퍼지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문재인이 뭐래서 한반도 운전자라 했는데 운전자가 치매 걸렸으면 중앙선 넘어가지 엉뚱한 데 갈 거 아니에요. 저건 중앙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중앙선 넘었잖아 지금. 선 넘었네 지금. 저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분명히. 저거 저렇게 되게 되면은 밑에 손들도 다 있어가지고 저거 손이 뭐 다 개판될 텐데. 야, 저걸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옆에 웃고 있는 애들은 또 저 왼쪽에는 임종석이 있는가 봐요, 저. 그러니까 지금 그래 되는데 이 치매가 걸려버리면 무슨 그게 되냐면은 집단에는 사람 태운다고 태웠는데 북한 석탄 실은 거야. 북한 석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승용차 운전한다고 했는데 그 북한 석탄 싣고 석탄 싣고 댕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매우 왜냐면 뭐 어디다가 뭔 사인을 할지 모르잖아요. 행정명령 이런 데 지 마음대로 사인하고 저 밑에 있는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이 이상한 거 들고 가지고 북한하고 뭐 합병한다. 북한에 뭐 얼마 주기로 했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그냥 여기 서명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뺏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집에 어르신들, 노인네들, 어르신들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시면은 옆에서 누가 아이고 할머니 뭐 맨날 찾아오고 해가지고 아니 나중에 여기 서명하세요 해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 뺏어가는 거. 저 사람 저래 되면은 국정 운영할 수가 없는데 저 어떡하냐고. 저게 핵심인데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아니 뭐 어차피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다 뭐 문비 요청가를 부르는 땡문뉴스라고 그런다죠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뭡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유튜브 채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자기들 언론은 다 막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못 막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로 궁금한 게
걔 이름 뭐죠? 김어준이. 예. 걔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막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들은 할 거 다 해놓고 예. 뭐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할 거 다 해놓고 이제는 보수가 새롭게 자라기 시작하고 요즘 들어가 보면은 보수의 어떤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한마디로 자유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채널들과 프로그램들이 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라고 책이 되면은 예. 그 까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게 스크롤 내리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또 웃긴 게 이 문제 아까 내가 말했는데 예.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라졌죠. 예. 사라졌죠. 예.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문재인 정확히 신문에서 나온 마지막으로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대통령 되기 한 달 전이에요. 예. 그때부터 신문에서 헬조선이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 지옥이 순식간에 천국이 돼요?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근데 난 정말로 그때도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정권을 잡는 건 좋아요. 예. 뭐 좌든 우든지 간에 정당의 목표가 정권을 잡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자기가 거기서 정권을 잡아도 그 나라의 정권을 잡을 거잖아요. 그 나라를 지옥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 나락으로 던져놓은 다음에 건져내지도 못할 걸 왜 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옛날에 헬조선이라고 내 앞에서 떠들었던 그 형님 누나 동생분들은 정말 이걸 볼 수 있다면은 당신들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봐야 돼.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못 사느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을 삼성이 포기한 이유 그 책을 만든 게 뒤에 화보집을 갖다 붙인 게 이게 헬조선이냐 보라고 젊은 애들 교육시키려고 화보집이 있으면 신기하니까 한 번은 본다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책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기 02711-9642 02711-9642번이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오시면은 거기 신청하실 수 있는 배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뉴스에서 세월호 관련된 거 보는 적 있나요? 없죠. 네. 지금도 그대로예요. 뭐 바로 세우게 되면은 뭐 엄청난 진실이 드러난다고 헛소리 쳤죠. 바로 세웠는데 뭐 진실이 쏟아졌나요? 안 쏟아졌잖아요. 근데 누구도 말 안 하죠. 세월호가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그 진실을 반드시 캐내겠다고 먹느와 울면서 떠들으셨던 분들 결국은 애들 죽음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애들 팔아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그거 되돌아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리고 자기들 일자리 다 만든 거 아닌가? 당연하죠. 무슨 진실규명위원회 만든다 해가지고 세월호 뭐 참사 뭐 무슨 위원회 만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로 아무리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정권을 서로가 빼앗는 게 뭐 정당의 뭐 원칙이지만은 그래도 국가를 침몰시켜가지고 정권을 잡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이 국가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건데 그 국가를 그 상대 정당을 침몰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자기가 잡아야 될 정권을 가지고 잡아야 될 그 국가를 침몰시키면서 하겠다는 거는 개새끼.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김진태 의원 논평인데 1인 방송 탄압은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짓이다. 요즘 우파 유튜브 방송이 인기를 끌자 정부가 이를 손보려고 나섰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인 방송도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심의 대상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핑계는 1인 방송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인데 과연 현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보수 정권 하에서는 김어준 낙곰수를 없앨 상상도 하지 않았고 낙곰수는 오히려 그때가 전성기였다. 우리 언론은 용비어천가 물개박스 언론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렇게 살다 보니 고분고분하지 않은 1인 방송을 못 참는 거다. 중국 정부가 최근 교회 십자가 4,000개를 일시에 철거한 일이 떠오른다.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 듣기 싫은 소리도 참고 들어야 한다. 모두가 찬양하는 건 최고인민회의에서나 하는 짓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 자유인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훈아, 중요한 거 말해줄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있어. 만약에 네가 통일이 돼서 여기 내려온다고 저도 네 말 안 들어. 알았지?
내 말 꼭 명심해. 얘들은 언제나 권력 위주였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뭐야 그냥 너는 얻어먹었다 그러 하지만은 얘들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들이 너한테 그걸 줄 것 같아? 네가 한국을 넌 절대로 안. 넌 저 형이 벌써 말했지. 넌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명심해야 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그 제주도 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어. 왜 들어와 있을까? 이제 말해줬잖아요, 어제.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필리핀, 그러니까 남주 쿵케 해안에서 군사훈련하죠. 필리핀도 오고 뭐 호주 뭐저 뉴질랜드 다 온다더라고요. 정부는 너 그거 어떡하냐? 너 지금 9월 9일 지나게 되면은 인민들 앞에 뭐 무슨 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헛소리 했다면서. 너 어떻게 새로운 삶을 뭐 어떻게 펼치려고? 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야, 저거 너 봤으면 참 가슴 아프다. 자 보세요. 지금 미 상무부가 북한에 방탄 차량 보낸 중국 홍콩 회사를 제재를 했대요. 이게 2015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 사건을 발견했고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다가 올해 제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그럼 지난번에 그 저기 한국에서 넘어간 차량 그거는 마흐바 그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준 거라고 그 일본 언론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그건 언제쯤 제재가 들어갈까요? 자, 지금 그것도 있고 지금 이게 열병식을 이래 했는데 이 열병식에 필요한 유류, 자금, 식량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이거? 그럼 뭐 어디선가 맞겠죠. 근데 문제가 저걸 하면서 9월 이후부터는 어디선가 엄청난 양의 식량이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풀었대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공급이 아니고 한번 뭐 우리 뭐 모르겠어요. 이건 난 내가 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갑자기 식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 공급 약간 슈퍼에서 팔지를 못한대요. 지금 한국에 쌀값이 올라가는데 아니 쌀이 없대요 문제가. 비축무기를 풀어야 되는데 비축무기를 왜 안 풀죠 정부는? 쌀이 없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저 열병식에 필요한 저 식량을 엄청나게 풀었고 저 한 10만 명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10만 명뿐이 아니죠. 여기 스태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에요. 저거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덜 줘도 괜찮은데 저거 할 때 덜 주게 되면은 애들이 쓰러지잖아요. 거의 저 열병식이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게 정상적으로 잘 먹고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먹여야 돼요, 쟤들. 저기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쏟아붓다 보니까 평양시도 지금 다음 달 식량 월급 배급을 줄지 안 줄지 지금 다시 또 유언비가 걸기 시작한대요. 못 줄 수도 있다고. 자, 그렇게 되면은 야,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은 그 북한에 저 쌀이 어디서 하는 쌀을 그냥 저기 차로 갖고 오면 다 걸리는 거 배로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에서 하역해가지고 내리는 것들 사진 위성사진 찍어놓은 것들 그거 몇 개 빨리 공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배라는 게 짐을 싣고 갔다가 대부분 짐을 싣고 와요. 그럼 북한 배들이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갔든 어디로 갔든지 간에 부리고 나서 공으로 오게 되면 이건 빈탕이잖아요. 올 때의 기름값은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올 때 뭔가를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무슨 항해는 석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싣고 왔던 석탄을 다시 싣고 올 수는 없잖아요. 쌀을 어디서 그러니까 뭔가가 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방금 이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이 알았다고 쳐요. 알았다고 치면 왜 가만히 있어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유 몰래 배고프잖아요. 그럼 아 배고파 내일은 뭐 먹자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잘 먹잖아요. 야 내일부터는 우리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게 되면 애가 헷가닥해요. 야 진짜 하고서 희망과 기대가 쫙 부풀어 올라요. 근데 내일 딱 됐는데 갑자기 죽그릇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엄매? 그럼 야 너 어제 나보고 내일은 오늘부터 내일은 뭐 쌀밥 먹고 고기 먹는다고 그랬잖아. 왜 안 좋아하게 되면은 야 내가 그러겠다고 했지 언제 그런다고 했냐 이런 개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동을 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 내부가 당국에서 뭐라고 개소리해도 이건 난 북한 당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너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상한 짓 하지 마. 북한 당국에 대해서 지금 일반인들은 신경을 안 써요. 니들이 뭘 하든 우리는 니들만 안 믿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마스게임에서 나왔죠. 마스게임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쫙 올라간 거예요. 야 이제 미국하고 왜 지금까지 미제 침략자들이 우리의
그 모든 걸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못 산다고 선전이 왔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평화롭게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악수했잖아요. 예. 북한 주민들이 그것도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잘 나가. 그러니까 이제 뭐야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우리 도라르방도 그렇고 이제 예. 좀 있으면 안 돼 이제 잘 보여줄 거야. 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야 역시 우리 장군님께서 핵을 만들고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 사람 살게 이제는 좀 살게 됐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10월 달 됐는데 9월 지금 이제 10일이죠. 어제가 9월 9일이었으니까 오늘 배급을 안 줬다고 쳐요. 15일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그러면 뭐 조금 더 지나야 되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뭐야? 처음에는 불만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는 글쎄 니들이 그렇겠지. 그러면은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왜? 북한의 모든 돈은 중앙은행이라든가 북한의 은행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개인 돈주들에 의해서 거래돼요. 그러면 개인 돈주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항상 다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잖아요. 당국을 믿지 않아요. 스스로의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껍데기가 돼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주무르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그죠.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에 중앙은행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딱 보니까 아 이게 필리핀에서 미국 그것도 일본 그 해군 해병대 해상자위대 올해 3월에 만들어진 일본 해병대하고 이제 필리핀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한다네요. 그러면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이게 거기 군함들이 쫙 들어와 있고 항공모함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함이 그 다음 달 뭐 저기 관함식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당일날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당일날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전에 와가지고 훈련한다고 하고 뭐 온 김에 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친선 활동해야 되잖아요. 내려가지고 뭐 부대원들 나가가지고 뭐 하면 또 며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왔다가 바로 가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간다고 해도 천천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야 가다가 안 가면 아니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 많아서 천천히 가면 뭐라고 할 건데요. 문제는 걔가 천천히 가는 동안 바다 속과 그 주변에는 벌떼처럼 함정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10월 달에서 11월 달, 12월 달 3개월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쌀이 없는 시기예요. 물론 내년도 봄까지는 도하지만은 당장 지금 올해 북한도 감을 들고 해가지고 식량 생산량이 뭐 6개월씩인가 7개월밖에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뭐 누가 좋겠어요. 그냥 있는 거 때려 먹었겠죠. 좀 좋게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했어요. 저거처럼 정말로 순수히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미국이 못했겠어요, 저거를. 미국은 안 하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저거는 정말 생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게 뭐 군사 훈련이 되기래요. 뭐 애들 데려다가 3개월 이상 고위발로 가는 그런 훈련 시켜야죠. 그러면 걔들이 공기 먹고 살아요? 먹고 자고 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요. 돈 안 준다고 쳐도 돼요. 저 탱크들 한 번 갔다 와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아니요. 몇십 번을 몇백 번을 저걸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똑같은 기름을 어디다 줘? 탱크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뭐 승용차 기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디젤류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열병식만큼 돈 먹는 하나가 없어요. 군사에서. 그래갖고 이게 발전된 나라들이 자기 파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열병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근데 쟤들은 지금 뭐 한 3년 전에 또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저기 얼마큼 돈이 들어갔겠냐고요. 그런 건 왜 했냐면은 저렇게 하고 그 전에 이제 뭘 했냐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든든해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재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죠. 북한 언론엔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오늘 뻔해요.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 뵙고 황송해하는 모습만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내줄 거예요. 기록영화로. 그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거기에 먹을 거까지 도착한다. 식량까지 도착해가지고 이제 배급 타면서 배 떠들이면서 TV를 딱 켰는데 이제 열병식장 그때쯤 나올 거예요 분명히 기록영화들로. 왜 이게 오늘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편집해가지고 빨리 나오면은 저런 장면만 나오겠네요. 그죠. 저렇게 인사하고 있는 장면. 막 황송해서 인사하고 이런 장면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기록영화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한 일주일쯤 후에는 나올 거고 그때부터 몇 번 흘리게 되면 관객들 입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핵도 가지고 뭐 이번에 ICM 안 나왔다고 뭐라고 그거 다행이라고. 아니 다 만들어줬다고 작년에 다 보여줬는데 왜 그거 나와서 뭐 하려고요?
그 작년이랑 또 나오면 뭐 더 틀려져요, 그게. 문재인, 북한에서 문재인 치매 걸렸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저런 거 편집해가지고 그 선전선동에 쓰겠죠. 그죠.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남조선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김정은한테 이제 아련하 나온 거예요. 조공 바치려고. 그러면 그 긍지감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게 쟤들이 노리는 것 뻔한 거거든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올라가가지고 걔들한테 전부 다 이용만 당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용당하고 저기 옛날에 김구 선생도 뭐 김일성 만나러 간다 했다가 다 그 똑같은 설레예요. 김일성이가 김구가 김일성 아련하러 왔다고 미국 북한에서 다 선전선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가가지고 30살짜리한테 저렇게 고개 숙이고 당연하죠. 치매 걸려가지고 어휴, 봐보세요. 무슨 얼굴 피부색부터 정은이는 좀 젊잖아요. 기가 차요. 왜? 얼굴에서 젊으면 어쨌든지 간에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하고 저 지금 내가 봐도 이렇게 얼굴색이 퇴색돼 가시는 분하고 세워놔요. 사진만 찍은 걸 보여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건 아련이에요. 그거는 동계 1대1의 방문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하고 맞선 거 봐요. 키 작죠,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또 딱 서술 때 또 덩치 있죠. 등치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딱 말할 때 요거 무슨 딱 애 갖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돌아가면 문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전선동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스게임인가 그 집단 체조를 했는데 거기서 뭐 미국 반대하고 뭐 핵미사일 이런 게 안 나왔대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외국인이 쓰는 거 보면서 뭐 경제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나왔다고 막 좋아해요. 어떻게 안긴 사진인지 봤어요? 서로가 끌어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이가 문제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에요. 네. 너 이리 와 하고 내가 다독여주는 느낌 있죠? 반대쪽에서 찍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얘는 내한테 와서 안길 수밖에 없다는 애라는 걸. 그리고 그 전에 뭘 했느냐? 지금까지 미사일 훈련하고 핵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그 보는 관객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항복했다고. 항복이죠, 그거는. 항복했다고 보여요. 항복 사인한 거라고 보여준다는 게. 그러니까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호소를 치고 보게 되면,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이 미디어의 어떤 사진의 이미지의 그 전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힘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것 같이는 모르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뭐 치매까지 걸릴고 하면 아이고 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북조선에 좋은 약이 있으니까 치매약 보내주고 뭐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슬프죠, 근데 지금까지 들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정훈아, 너 저거 할 거 하나도 못 돼.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지금부터 제일 필요한 게 쌀하고 돈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요즘 뭐 사이버 전사들이 지금 우리 쪽에서 가끔 오지만은 그 지금 무슨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라고 그러죠? 그거 지금 해킹하는 애들이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회수가 안 올라가나 봐요, 요즘. 좀 많이 좀 보내래요. 많이 봐야지. 애들이 바빠가지고 돈 마련하는 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저게 올림픽 못지않게 13사 세계 청년학생 축제 못지않게 저런 것들을 한 번 할 때면 생돈이 나갔어요. 정훈이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돈을 만들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왜? 이제 12월 24일이 김정숙이 정훈이 할머니 생일이에요. 그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10월 10일이 당창건 기념일이에요. 그때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배급이라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된 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보는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남북 사무소 뭐 개소한다 난리 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북한에는 이벤트가 2개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그 다음에 12월 24일 김정숙이 생일날.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배급을 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져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12월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뭐 함들이 갈 것 같질 않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제재가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북한이 신형 자주포 공개한 건데 이거 우리나라 K9 자주포 똑같이 생겼어요. 야, 이건 저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카피한 거 이건 저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게 생긴 게 좋나 그냥?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왜냐면 기술 유출이라고 해버리면은 왜냐면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대 정도 팔린 자주포인데 북한의 기술이 넘어갔다 하면 이거 저기 팔리겠냐고 다 클레임 들어오지. 그럼 저거 만든 회사는 망하는 거라고요.
미국이 대북 제재할 수도 있고, 이 회사를 제재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거는 우연의 일치인 건지 우리가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차도 여기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각도 있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 탄독하시는 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각도 하나도 1mm 차이인데 뚫릴 수가 있고 안 뚫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기 차량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소형 전술 차량하고 똑같은 차들이 나온다고.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인다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술이 지금 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거 좀 미국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사해야 되고 예정이 없던 만차는 좋은 징조다 이랬는데 특사가 가가 또 5명이서 혼자 밥 먹었대. 야 그리고 정훈아 야 너는 그것도 사람이 체면이 있고 5명까지 보내서 급속하게 했으면 이거 뭐 문구 중에 새로운 문구 하나도 아니 뭐 어떻게 똑같은 문구 가지고 변화가 엄청나게 됐고 그리고 뭐 아니 누구죠? 펌페오 장관인지 아니요 펌페오 말고 한 명 또 있죠. 전 볼튼. 네, 전 볼튼 장관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면서요. 1년 만에 무조건 해결한다고. 근데 그게 2년 안으로 끌었어요? 저게 굉장히 속보이는 게 뭐냐면요. 속보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은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수없이 많은 가상을 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돈 줘. 아니면 뭘 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재임 뭐죠? 이거 투표가 재선거 투표가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게 돼요. 절대로 김정은이 불리한 게 아니라고요. 왜? 그게 만약에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만약 다시 또 딜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100% 져요. 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까야 되는데 재선을 앞두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기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쟤도 알아요, 정훈이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훈아, 저거는 말장난이고 형은 너 그냥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위키리스크인가 깠던 사람이 깐 거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그거 보면서 웃긴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에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쓰려다가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그때 주한미군 철수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뭐 많지 않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 시간 즈음에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훈련을 했고 실제로 일본까지가 아니고 괌까지인가 비행기다 실어가지고 200명을 날아가셨잖아요. 그 가족들. 미국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군 가족 철수하라고. 근데 그걸 안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 안 올린 걸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토직인 게요. 뭔가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놈이야라고 일부러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만 하더라도 철수 하나에 미국 전체가 흔들렸고 미국 대사관 미국 백악관 아니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뭐고 지금 다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터뜨렸다고 했을 때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왜냐면 다음번에 만약 이거를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올리는 순간에 이제 11월 며칠 날쯤 돼가지고 11월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주한미군 철수도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올린다. 어떤 일이 날까요? 아니 여기 돈 다 빠져나오고 그래. 그때는 이미 한 번 보여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가 좋게 나쁘게 말해서 미친 짓이라고 막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좌관들이 겨우 말렸다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보좌관들이 겨우 말리지 않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생각 없이 올렸다고요? 전 분명히 생각 있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11월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생각 없이 그걸 올린다. 그러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은
돈 다 빠져나가면 하장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시아 이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일본이 그 지난 7월달에 그 저희 북한하고 이 저기 동남아에서 비밀 협상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8월 28일 날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워싱턴 타임즈가 기사 나온 거 보면 지난 6월달에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진주만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8월달에 8월 28일 날 딱 터뜨렸다고. 이게 뭐냐면 일본도 같이 손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손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역에서 지금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하면서 지금 푸틴이 지지율이 80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그 지금 연금을 뭐 한 5년, 8년 이렇게 늦게 주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65세가 대부분의 사망 나이인데 60세에 원래 받아야 되는 거를 65세부터 받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 주고 연금 그래서 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됐고 이거는 저기 요거는 일본에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산사태 일어난 건데 이건 내가 왜 보여주냐면 지금 한국에도 지금 뭡니까 태양광 패널들 산사태 하면 다 절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학적으로 동맹을 맺을 때 가장 불안정한 게 뭐냐면은 가장 불안정한 게 저거예요. 그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것들.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쓸모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군사기지를 만들어도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그 위험성이 전쟁의 위험성이 아니고 자연재해적인 위험성이에요. 그거는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술이라든가 무기에 따라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데 자연재해는 지진이나 쓰나미는 무슨 비행기로 폭격한다고 쓰나미가 안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본에게는 저게 엄청난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겁니다. 이 김정은이가 1년 안에 비핵화 한다고 한 적이 없다. 그거는 한국 정부의 이야기지 미국 전문가지 나와가지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라 이거죠.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이게 슬슬 영수증 낼 때가 청구할 때가 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다 이거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6개월 동안 최고래요. 지금 그렇고 중국이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역 전쟁 하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애플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그 지금 애플이 우리 무역 제재를 중국은 무역 제재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에서 나가는 그 애플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애플이 제품 가격 오르는 것을 막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중국 대신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만들면 된다. 공장을 옮기라는 그것도 거예요. 있지만은요. 중요한 게 부자들이 비싼 음식 신경 써요? 안 써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참치값 비싸다고 골드스펫을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비싸고 안 비싸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제품을 돈이 많아지면은 더 비싼 제품을 사려고 그러지 돈이 없으니까 싼 제품을 사려고 그러지 아니 돈 많은데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럼 화웨이 제품 다 샀죠. 왜 애플 거보다 훨씬 비싼데 싼데 그러니까 저건 사실은 핑계인데 대신에 저게 중국의 공장이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러비를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저 화웨이 애플이 중국에서 저거 애플 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게 뭐 한 100만 개 정도 되니까 저거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뭔가 부품을 납품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거를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2천억 달러 대중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1차에서 500억 달러 때리고 아직 안 때렸나요? 어제 6일 날인가 때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2천억 달러 때리고 3차에서 2,650억 달러 하면 다 때리는 거네요. 그러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모든 제품의 금액보다도 더 많은 보복관세를
때리니까는 중국에다가 부품을 보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미국 갖고 오는 거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경제 박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에 부품 수출하는 한국 회사는 이제 문 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중국을 저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만 이게 딱 이렇게 목줄을 쪼아보십시오. 그러면 저거는 맛이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금방 러시아 이야기도 보여드리고 일본 이야기도 보여드리고 중국 이야기도 보여드렸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맛이 가지 않습니까? 그 오늘 우리가 왜 또 저기 사막화 이야기 했냐면 사막화 되고 중국이 저렇게 맛이 가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중국이 회생 불가능 그죠? 상태가 왜냐면 자기 지금 저기 서울 25km 같은 거 어딥니까? 저 일산 서울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사막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럼 완전히 실제로 한 베이징에서 한 3시간? 3시간 정도 차 타고 나가면은 사막이 있어요. 한 2-3시간 아니 3시간이면 한 맞나? 한 3시간? 2-3시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어느 전에 갔을 때. 지금 한 20km 같으면 한방이죠. 한 시간 그러니까 서울시계 벗어나자마자 그죠? 합정 벗어나가지고 수색 수색 벗어나가지고 어딥니까? 고양시 뭐 킨텍스 정도 되면 뭐 그 정도의 그 저기 사막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에서 그만큼 사막화 됐다면 끝장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중국은 황하 이남에서 황하 이북을 목에 살렸어요. 왜냐면 황하 이북은 어차피 사막이랑 뭐 이런 그 뭐야 그렇게 이런 제조업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이 뭐 광주성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광동성 뭐 이런 데 다 망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 회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들어서 이어가면 별 문제인데 이게 이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폐 공장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시 꾸려서 다시 하려면은 다 뜯어버리고 다 해야 되는 그러면 어마무시한 재정적 지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슬럼화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가 떠나버리면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그 폭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치겠다는 건데 저기 보시면 저기 그 트럼프가 들고 있는 모자를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모자 같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모자 같은 거야. 원래 트럼프는 빨간 모자 쓰죠? 원래 빨간 모자 쓰는데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운동 모자 같잖아요 생긴 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런데 중국을 저렇게 조져버리고 지금 푸틴도 지금 그 지지율이 완전히 엉망진창해가지고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 일본은 뭐 일본이 뒤통수 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군사 기지를 놔둘 수가 없어 계속 지진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이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빨리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제거하고 만주까지 흡수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군사 기지, 미군 기지들, 주일 미군 기지들을 만주 쪽으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만주 쪽을 지나서 이 미국 쪽으로 가는 미사일들은 다 막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말하 그러면 어떤 분하고 말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그 미국이 석구 있을 수도 그러니까 석은 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미국은 대국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의 장점,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생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비판받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모른 척 했거든. 가능해요 그게. 그럼 학생이 뭐라고 할 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몰랐다고 속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속았어 진짜 김정은이한테 왜 이 도라방이 가갖고 엮여가지고 속았어서 도라방 믿고서 했는데 이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라방은 아니 내가 속인 게 아니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내가 속은 줄 알았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속은 척했거든. 그러면 끝. 그러면 이제 그 속인 문재인 정권은 그죠? 죽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에 그 대가는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속은 척 하니까 실제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상관없이 속은 척 해주니까 좋았지. 이제는 청구 영수증 받아야지. 이제 나 널 가지고 넘까. 그죠. 그러니까 청구할 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MBC 이게 지금 또 이런 이야기 중국 석탄부대 북한 선박이 다시 드나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리스 국경에서 체포된 터키군 2명 석방 이게 뭐냐면 그리스가
나라가 완전 거들나가지고 뭐 섬도 팔고 그죠, 뭐 다 팔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저기 육군 강국인 군사 강국인 터키군을 2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석방을 했다는 거는 저는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싸웠더라고요, 두 나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지금은 그래도 IMF에서 이제 탈퇴해가지고 신생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제 누군가의 엄청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저렇게 지금 빼딱하게 그 러시아 쪽에 붙어버리니까 지금 미국이 그리스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국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은 지금 북한만 손보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터키, 이란 저기 어디입니까 저 러시아, 뭐 독일 전체적으로 이 향후 10년 후에 미국한테 기어 오를 수 있는 그 싹을 전부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 저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미국이 그리스에다가 이제 그리스를 어떤 그 터키를 죽이기 위한 사자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쪽 위쪽으로는 쿠르드 공화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터키가 가운데 놓고 쿠르드 공화국하고 그리스가 있어요. 터키 딱 갖고 쌈에 있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얘네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전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터키는 육군이 가고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력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유엔 나토인가 뭐 그 유럽 연합 있잖아요. 거기 터키가 못 들어오게 막은 게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국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두 나라는. 한일 감정하고 뭐 비슷한. 그런데 그리스는 이번에 경제 그 포퓰리즘 당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개박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정확히 형님을 제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개박살 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미국이 정말로 그러니까 형이 말할 때 들었지 그랬어 하게 되면은 얘네가 정말 친미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터키가 중요성의 반을 잃어버려요. 왜? 여기 쿠르드 공화국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버리는 순간에 쿠르드 공화국이라는 그런 땅덩어리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맨날 싸우고 그러지만은 이란 그다음 시리아 몽땅 다 이 쿠르드 공화국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죠. 이쪽에서는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관문이 그리스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난민 때문에 좀 죽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터키가 커버해줬었는데 터키는 없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터키는 반쯤 잘려가지고 실제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쿠르드 공화국이 되겠죠. 터키의 인구 절반이 쿠르드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터키에는 쿠르드족 정당도 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고 그 터키는 민주공화국이에요. 투표로 상령을 선거해요. 그러게 되면 독립국가는 아니더라도 터키에 있는 어떤 독립국으로 터키 소속에 만들어가지고 쿠르드 자치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민주국가인데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독립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터키가 미국의 힘이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란이 터키를 도와준다고요? 이거 이 중동의 나라들은 맨날 싸우는 이유가 무슨 일반 종교들처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이게 아니에요.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철저하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란과 함께 된다는 것, 이 상상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가의 덩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덩침하는 건데 미국한테는 건 정말 꽃놀이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터키는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정말 미국이 찍었다. 그래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미국이 그리스 하나 키우는 거는 진짜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 미워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그리스 하나 바로 세우는 거는 사실은 쉽지요. 어쨌든 저기도 민주국가고 발전됐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을 뿐이지 기반 시설이 있는 건 아직 발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키우는 거는 재정투자만 확대하게 되면은 사실은 커요. 근데 그 재정투자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무기 차관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그러면 터키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은 쿠르드 자치공화국하고 그리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셋이서 다 비슷한 순위파예요. 사이좋게 그냥 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우리가 그때 그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또 뭐 이야기했냐 조지 프리드만 이야기를 했는데 조지 프리드만 책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아니 그 뭐가 그 터키하고 이란이 붙으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다음 10년 동안을 막아야 될 일이 중국의 이 부상하는 일은 중국은 너무 빨리 망하니까 그게 문제고 이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 연합하는 걸 막아야 되고 독일의 기술과 그 자본이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 천연자원과 연결되면은 그게 무시무시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막아야 된다. 러시아하고 연합되는 그리고 터키하고 지금 이란이 연합되는 거를 이 세 개 포인트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터키 뭐 저런 식으로 그리스 키워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자 지금 독일 지금 뭐 무역 보복하니 아니 해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지금 뭐 요즘에 BMW 불 나는 차가 그 독일 차입니다. 나는 왜 불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불이 나. 그 뭐 하여튼 그 뭐 그렇고 지금 뭐 이 아시아 쪽에 중국 죽이고 북한 죽이고 그 지금 러시아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북한 만주까지 묶어가지고 이 그 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견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만주에다가 주일 미군 기지를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희망 고문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왜 자꾸 희망 고문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미국에서도 보고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시진핑이 안 갔잖아요. 화장실에 갇힐까 봐. 안 갔잖아요. 우리가 가면 김정은한테 화장실에 가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근데 야 이게 우리가 시 황제의 대북기를 막은 그리고 그거 야 정훈아 넌 기분인데 정훈이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야 너 그 시진핑 야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저런 거 열병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이제 그 저쪽 중동 아프리카 쪽 사람들 대통령들이 쫙 와가지고 이번에 왜 김정은이가 저 안 한 것 같아요 연설을 쪽팔려서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두 옛날에는 뭐 오나라 대통령 오나라 이름은 잘 헷갈리지만은 이게 뭐 잘 모르는 나라더라도 대통령들이 소리없이 와가지고 옆에 쫙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폼나잖아요. 이게 그게 뭐 좀 모르는 나라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들이 쫙 줄 서 있는데 가오 잡히잖아요. 그러면 딱 이번에 시진핑하고 미국에 와봤어 봐요. 그러면 정훈이가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번엔 쪽팔린 거예요. 왜? 그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제일 높은 게 그 직책상으로 제일 높은 게 그 무슨 무슨 나라고 그러니까 어딘지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나라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소열 2위도 아니고 무슨 주석도 아니고 부주석도 아니고 뭐 총리도 아니고 소열 3, 4위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왔어요. 중국의 북한의 70주년 정권 뭐 창립했다는 날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상원위원장이 왔대요. 가오가 살겠냐고요. 그 주에 하여간 외국인들 들어서는 게 몇 명 안 돼요. 그 정훈이가 그 가오가 살아야지. 그래도 쫙 밑에서 하계 대열로 이렇게 쫙 서 있어야 그래도 뭐 조선인민군의 영광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지. 아니 딱 봐도 저거 뭐야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가오 떨어지게 하겠냐고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얘가 뭐 도라르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시켜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이게 저거예요. 기분 나쁜 짓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이거 쥐가 야 끝나고서 딱 보면서 아유 이 정훈이가 참 얼마나 속으로 슬펐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뤄낸 것을 우리가 계속 여기서 시진핑이 중국에서 미국 북한 가면은 북한으로 가다가 어디 대공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다 뭐 아니면 화장실에 갇히던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겁먹고 못 간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안 간 거 아니면 간다고 했는데 그죠? 그럼 우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주 수복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CIA나 국무부 직원들한테 한국이 만주까지 수복을 하는 게 문재인 정권 빨리 갈아엎고 만주까지 수복을 하는 게 미국의 패권 전략에 있어가지고 가장 수월하다는 거죠. 한국은 봐서 알겠지만 멍청해가지고 이게 죽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멍청한 애들을 데리고서 이게 꽃놀이패지고 시키는 게 낫지. 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본 인가인데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 정말로 중국 닭의 모가지를 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죠. 우리는 닭 모가지 따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뭐 백숙 해가지고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뭐 그것까지는 영심 안 내고,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막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인 장벽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 그러면 자연적인 장벽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닭의 대가리는 위에서는 하늘이 이렇게 병들게 해주고 있고, 밑에서는 우리가 뚝 자르면 빨리 잘려요. 그러면 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그 러시아가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곰의 거시기 쪽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 그래요? 그럼 사람은 제일 급소가 어디라고요? 연해주가 곰의 거식입니까? 사람은 제일 급소가 어디예요? 거식이. 그걸 딱 비틀어서 비틀까 말까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러시아도 아니 한국의 기갑 부대 이 전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리고 한국의 기갑 부대도 있고 이제 그 통일되신 다음에는 뭐 별로 쓸모는 없겠지만 북한에서 장수성포가 만 몇 문이 돼, 몇천 문이 넘어요. 그러면 그게 방향은 지금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면은 돌려놓을 거잖아요, 위쪽으로. 그러면 그것도 한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지.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고 트위터 댓글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 그 책을 만든 게 여론전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방위산업 살리고 여차하면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만주에다 자주포 한 2, 3천 대 깔아놓으면 그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덤빌 수가 없는 거지. 그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시진핑이가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정훈아 너 정말 잘 들어.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아프리카 50개국의 현 대통령은 중국이 불러왔고 중국이 불러와가지고 9월 9일 날 행사가 끝나게 했어요. 그 정훈이 연맥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안 이랬으면은 최소 한국에서 10대 명은 북한으로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꼭 굳이 중국에다가 데려다가 9월 9일 날 끝내게 하고 이제 그래 보니까 저 북한의 가래들이 못 간 거예요, 아예 다. 그러니까 정훈아, 네 입장에서는 넌 친미주의자가 돼야 돼. 야, 너 그렇게 연맥이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러면 전 대통령을 데리려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또 일본에서 다 데려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양하고 있대요, 저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얘는 진짜 이번에 제대로 맞은 거예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너는 임마 그래서 내가 그 시황제를 꼭 모시다가 화장실에 묶고 놀았는데 이 새끼 그걸 또 오지 못하게 하냐. 참 아무튼. 하여튼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한국이 영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멍청하다 보니까는 이 미국이 한국을 데리고서 이 지금 동북아시아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만주까지 넘겨가지고 지금 컨트롤하는 게 제일 편한 상태예요. 이 거짓말을 해도 애들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멍청하잖아,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8월달 이란 석유가 수입이 제로래. 미국이 요구한 것보다 3개월 빨리 그 수입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럴 땐 멍청한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그 옛날에 그 이란하고 제재를 두 번째잖아요, 이게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IBK 기업은행이 이제 이란의 그 핵자금 통로로 활용됐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반미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의 이 의중을 되게 지금 잘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촛불 들었던 분들 잘 보세요. 야, 저건 미국이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빨리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빨리 하란 말 하기 전에 벌써 3개월 전에 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야, 당신들은 친미주의자를 근데 이게 똑똑하면은 괜찮은데 야, 이게 도라라방 친미주의자가 되면 이건 득도 못 얻고 실만 얻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산 무기 다 샀지.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 시리아 이쪽 커넥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부의 이야기도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란의 원유 원사의 허락을 안 받고 원사 지금 지시 안 받고 지금 빨리 끊어버린 거야 지금. 야,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저런 거는 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아마 2017년.
이제 제재 들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 기사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게 이번에 타고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협상의 규제 트럼프 북핵으로 중국 북한 일타쌍피. 일타쌍피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판을 깨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뭐 쭉 이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가지고서 중국도 가지고 놀 수가 있고 중국 보고 돈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중국한테 돈 받아오면은 제재 때리고 한국 보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한테 돈 받아오면 한국 제재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두들겨 패고 종훈이한테 말해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일본이 지금 이 석탄 문제에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조총련계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더라고 일본 쪽에. 그러면 우리 정훈이 삥 뜯을 때 많겠다. 아니 그러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일본도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내가지고 제재를 또 때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하나 가지고 지금 낚시를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꽁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 떼고 뭐 이제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닌 게 지금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로 쭉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평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흠잡을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북핵 비핵화 석구 당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우리 욕을 했는데 결국 너 당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선거 딱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자. 그럼 지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공화당이 전쟁 론자가 되는데 지네가 지금 전쟁 론자가 돼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전쟁하자고 하고 있지. 지가 하면서도 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근데 민주당이 저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그러지 저게? 그건 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써먹기 정말로 좋은 참 신이 더우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주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국 죽고 북한 죽고가 문재인 정권만 갈아치우면 되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출판 기념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뭐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거기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몰려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통령 그런 분도 대통령이 되시면 좋죠. 문재인보다는 훨씬 낫지. 뭐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다 화이팅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정의의 싸움, 어떤 선의의 경쟁을 벌려서 정말 훌륭한 보수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하더라도 문재인보다 낫거든. 그죠?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셔도 문재인보다 대통령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황교안이 되든 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거물급들이 눈에 보이고 아른아른거리고 그 옆에 새가 붙는다 이런 게 있고 해야지 문재인 정권이 겁을 먹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뭐 황교안이든 김진태든 뭐 어떤 여러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교체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시키면은 이참에 우리 만주까지 10년 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아니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게 되면은 북한에다가 군 기지만 두드려나 봐요. 그러면 30만이 만주 가서 난리치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남재준 원장님하고 내가 저 국정원장님하고 대화 쭉 할 때 북한 중국 무너지는 거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니까는 야 3년이면 충분하다. 당연하죠. 그랬는데 그게 한 2년 전이라고. 2년 전. 그럼 이제 한 1년 남았으니까 지금 남재준 원장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정권 바꿔가지고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고 그리고 뭐 남재준 원장님 그리고 서천호 뭐 밑에 국정원 직원들 뭐 기무사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빨리 회복시켜야죠. 회복시키고 만주로 수복할 수 있을 때 개선 장군으로 그분들을 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주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죠. 하여튼 국면은 우리 지금 또 지금 1시간 40분 났는데요. 그 삼성이 방위산업 포기한 이유 그 책을 쓴 거는 우리가 이 방위산업을 살려가지고 여차하면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여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고, 그 뒤에는 그 대한민국의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발전사, 무기의 변천사 이런 사진들이 한 200, 화보집이네요, 거의. 한 90여 장, 290여 장, 그 화보, 글 반, 화보 반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게 그죠, 글보다는 글로 봐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고 40년대 목초 들고 싸우다가 지금 훈련하는 걸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얼마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고 자부심 있는 그 나라인지를 알죠. 그리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1940년대 사진 최근 거는 찾는데 1940년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한 달을 내가 낮에는 방송하고 밤에 새벽에는 국방부 사이트 가서 뒤지고 막 그랬는데, 그 40년대 사진이 뭐 한 20몇 장, 50년대도 20몇 장, 60, 70년대 뭐 20몇 장, 뭐 하여튼 많은 사진 화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사진만 한 80여 장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좀 아시고요. 좀 그 사전 예약 주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가셔서 최상단에 배너 클릭하시고 사전 예약 주문하시든지 저기 02-711-9642번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면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 돈 벌어가지고 또 여기 장비도 투입하고 또 더 젊은 후배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잡일부터 시키면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5년 10년 있으면은 완전히 또 프로가 되는 거죠. 밑바닥을 캐야지 프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돈인데, 여러분께서 후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책 좀 많이 사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만주까지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주 수복하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팀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반중 집회를 2번 했고, 반중 국제 세미나를 1번 했고, 지금은 이제 책을 팔아가지고 이제 반중이 아니라 이제 만주 수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고, 모든 게 저희가 하는 게 모든 게 공작이면 이런 게 사실은 옛날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망가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어차피 연말 되면은 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책들 법인카드나 이런 걸 좀 사셔가지고요, 세금 계산서 끊어드리니까 그 사셔가지고 직원들한테 한 권씩 좀 돌리시고 이러면 뭐 좋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저런 내용들 다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훈이가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